안녕하세요. 117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할 차례죠.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에서 한 문제, 보정 설정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고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권리는 중개 보수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하려면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는 일부러 손해를 입힌 게 고의고, 과실은 부주의해서 손해를 입힌 게 과실입니다. 아무 말 없이 고의 과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경미한 과실도 미필적 고의, 확정적 고의, 모든 고의입니다. 그 다음에 법 제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 즉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계약 체결 장소 제공이 아니라 중개행위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무소에서 브리핑을 듣고 실제 계약서는 커피숍에서 만나서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사무소에 나온 적이 있으면, 거기서 설명을 들었다면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이러한 것을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정신적 손해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은 배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민법 7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민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상은 재산상 손해만 배상한다는 말은 보험금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위자료도 줍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재산상 손해만 배상을 한다. 이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 또는 상관관계 같은 말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는데,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다가 청구하면 됩니다. 보증기관이란 보험회사나 또는 협회, 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때 말로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서류가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가 안 됐을 때에는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해주는데, 지급은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재보정 설정은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에. 시험에, 작년 시험에도 30일 이내에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는 무조건 다 암기해야 됩니다. 물론 프린트 2장 내드린 거에 15일 정리가 돼 있죠? 몇 번에 있어요? 49번인지 48번인지 15일 한번 보세요. 몇 번에 있는지.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이고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충하면 됩니다. 몇 번에 있어요? 49번? 네, 있죠. 그 시험에 작년에 15일 대신에 30일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그 2차 과목하고 1차 과목은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2차는 이렇게 단순히 암기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왜 15일이냐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답이 없다고요. 14일도 아니고 왜 16일도 아니고 15일이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하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15일이라고 암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는 이렇게 15일 출제됐다. 그래서 제가 암기할 수 있도록 프린터 15일, 30일, 60일, 90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 행사. 구상권 행사는 보증기관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사하고 개업공개사는 고용인, 직원 잘못이 있으면 구상권이라는 것은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구상권입니다. 그러면 보험가입해도 결국은 개업공개사가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배상하고 끝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사실상 없죠? 없는데 책임보험입니다. 우리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국민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나는 재산 많기 때문에 어차피 구상권 행사당하면 내가 다 물어내야 될 것 차라리 가입 안 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안 됩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상권 행사당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지금 현재 1년에서 5년짜리 상품이 나와 있는데 99%는 다 1년짜리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나 공제를. 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고의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고의는 배상하지 않죠? 일부러 2년 안에 자살하면 생명보험 들어놓고 보험금 안 주잖아요. 일부러 불내면 화재보험 안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일부러 고의로 사고를 내도 손해를 입혀도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요. 만약 구상권 행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내가 1억 손해 입혔다고 합의서 써줄게 1억 받아가지고 반반 나눠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방법은 동일하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가지고 O로 됐습니다. 동일하다는 말은 세 개 중에서 아무거나 가입을 해도 된다. 세 개 다 가입해도 되고 셋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된다.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협회 공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다가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공탁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셋 중에서 꼭 하나만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세 개 다 해도 된다. 그래서 시험에 협회 회원에 하나여 공제 가입할 수 있다. X.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해야 된다. 역시 X입니다. 이런 게 기출문제입니다. 또 특수법인은 공탁하여야 한다. 역시 X입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는 이 셋 중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세 개 다 해도 되고 셋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하나만 가입하지 두 개 하는 사람은 없겠죠? 셋 중에서 아무거나 가입하면 된다. 다만 이 공탁을 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3년 동안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103조부터 766조까지가 민법 시험 범위입니다. 그 민법 766조에 보면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탁금을 찾아가고 났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3년 안에. 그래서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에 공탁을 하는 개업공개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